하여튼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은 종류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의 매수 방법이나 임차 방법이나, 그러니까 우리 만일에 건물을 하나 빌리려고 해도 국가 공기관의 물건을 임대 대부를 해서 입찰해서 임대를 얻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보증금도 안 들어가고 사글세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연세 개념으로 들어가거든요. 1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알아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하시게 되면 중개도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세를 얻든 부동산을 사든 다양하게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 이제 오셨으니까 그냥 내용 말씀드리겠는데, 이거 프린트물 곧 들어갈 건데요.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다음 달 5월달 6월달 강의에 관해서 2개월 동안 할 내용을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해서 드릴 건데, 이 커리큘럼대로 꼭 다 좀 너무 형식에 맞춰서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내용들을 해서 나중에 공지를 바로 해드릴 거예요. 해드릴 건데, 임대를 하다 보면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그냥 하나의 사례를 들면, 그러니까 수업 때 나중에 할 건데, 그 옷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누가 음식점을 해요. 옷가게를 크게 했던 건데. 그런데 음식점을 하게 될 때는 따로 이제 하수도 원인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에서 아파트만 하다 보니까 그거 잘 모르는 거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뭐 근린생활 시설이니까 뭐 음식점 하면 되겠지. 지금 이야기한 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나중에 또 5월달, 뭐 6월달, 지금 3, 4 이렇게 끝났잖아요. 5월달, 6월달 2개월 동안 주의해야 될 거. 근데 이거 사고 터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하려고 하니까 그 원인 부담금이 100만 원, 200만 원 같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돈이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몇 천만 원씩. 근데 부동산에서는 이거 뭐 충분히 괜찮습니다. 하면 됩니다. 생각 없이 그냥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경험을 하게 되면은 돈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돈의 문제. 그럼 이런 것들도 공부해서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세를 주려고 하더라도 이때까지 10년, 20년 동안 여기는 옷가게만 했어. 매장으로. 근데 갑자기 음식점을 한대. 그럼 다른 부분에 어떤 부담감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권리금을 주고 음식점 계약을 해요. 권리금을 주고 내가 음식점을 하려고 하는데, 음식점 하고 있던 그 권리금을 예를 들어서 뭐 한 1억을 주고 내가 그 다음에 또 시설을 하고 뭐 공사를 하고 이렇게 뭘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요 영업권에 관한 것들을 그대로 승계받으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근데 잔금 치기 전에 제가 폐업을 했잖아요. 폐업을 해서 신규로 하게 되면은 신규에 관한 그 사업자에 관한 것들은 불법건 충물이 있다든지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건물주인은 이 불법건 충물 내가 이거 철거 못한다 이래 놔버리면 자기는 돈이 벌써 권리금 들어가고 뭐 돈 들어가고 뭐 이제 공사비 들어가고 돈이 억 단위 이상 뭐 1억 이상 들어갔는데 건물주인은 이거 철거 못한다라고 하고 이렇게 되면은 나는 사업자 허가 안 나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음식점 하던 거를 음식점으로 내가 권리금을 주고 이제 받을 때 그대로 승계시켜야지 제가 잔금 치기 전에 폐업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만 하면 되겠죠.
잔금 치기 전에 폐업하시면 안 됩니다. 폐업해 나서 제가 신규로 가면 되는 게 아니고, 신규로 가는 게 아니고, 그대로 제가 승계받아서, 이제 관청에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간단한 건데, 그냥 아파트만 하시고,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어 보지 않고, 실제로 장사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기초적인 건데도 놓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에서도 놓치고. 내가 뭘 장사를 하려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대로 그 영업권에 관해서 권리금 주고 들어가서 돈이 많이 들어가서 하는데 갑자기 내가 신규가 돼버린 거예요. 신규. 앞에 폐업했기 때문에. 그럼 적어도 그 정도는 알고 내가 무슨 사업을 하든지 움직이든지 중개를 하든지 또 내가 상가 임대를 놓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임차인의 문제뿐만 아니고 건물주의 문제 그 다음에 또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문제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실수가 돼가지고 놓쳤다, 실수. 그럼 무조건 돈의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판례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건 있잖아요. 그래서 한 1억 정도의 손해 판결이 있었는데 1억 정도 손해 판결에 관해서 공인중개사가 6천만 원. 그 다음에 그 당사자 4천만 원. 이렇게 또 판결이 난 사례가 최근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조금 기초적인 거는 해 나갔으니까 이제 다음 달 하고 하면서 계속 심화학습으로 조금씩 디테일하게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까지 다루면서 그래서 제가 요 테마들 제목들 적어줄 거예요. 태각 조건을 적었는데 태각 조건이 전혀 무효화되는 거, 유효하지 않은 특약 조건, 뭐 이런 건 또 뭔지. 그 다음에 내한테 불리하겠는데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을 먼저 보호해 주잖아요. 임차인 입장에서 불리한 쪽에 뭘 했는데 또 무효되는지, 유효화되는지. 그래서 같이 계속 우리 수업 들으면서 좀 많은 숫자가 계속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이론 내용 이제 조금 타이트하게 쭉 가겠습니다. 프린터물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페이지입니다. 경매 말소 기준 권리. 자, 매각 물건 명세서 별표를 씁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최선순위 설정이. 딱 표시돼서 나오거든요. 매각 물건 명세서에. 자, 말소 기준 등기는 여러 개의 건재당권 설정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담보가 등기 중 가장 먼저 접수된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로 된다. 자, 쉽게 생각하면 우리 아까 말소 기준 권리 그냥 건재당, 가압류, 압류. 건재당, 가압류, 압류 중에서 제일 빠른 날짜를 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건재당, 가압류, 압류 뭐 담보가 등기 이런 것도 없는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강제경매 하나 봤죠. 그때는 강제경매의 날짜가 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자, 말소 기준 등기를 중심으로 먼저 등기된 모든 권리, 먼저 등기된 선순위죠, 선순위. 부동산이 매각되더라도, 그러니까 경매 낙찰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하고, 인수한다라는 이 말 자체가 돈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돈 들어간다. 돈 들어간다. 등기부에서 말소하려고 하면 돈 줘야지 말소되지 말소 안 된다. 임차인 내보내려고 하면은 돈 줘야지 내보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말소 기준 등기와 말소 기준 등기 후에 그럼 말소 기준 권리도 말소되는 거예요. 말소 기준 권리도 소멸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에 등기된 모든 권리 후순위죠. 후순위. 매각으로 소멸되어 낙찰자는 그 부담을 인수하지 않는다. 자, 단 선순위 전세권 등기는 자, 여기 별표 넣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경매 입찰 보증금 날리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선순위 전세권 등기는 이미 경매 신청 또는 배당 요구가 있을 때는 말소 기준 권리로 취급되어 소멸된다. 낙찰로. 네. 주의할 점은 이 경우 선순위 전세권 등기는 말소되지만
자, 이미 경매 신청했다든지 배당 요구하게 되면 이게 말소 기준 권리로 된단 말이에요. 선순위 전세권이라도. 그럼 말소 기준 권리는 말소된다고 했죠. 낙찰되면. 그런데 이 전세권 등기는 말소되지만 전세권자가 선순위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입. 상 같으면 사업자 등록 신청, 이걸 대항력이라고 하죠. 그리고 인도 점유가 들어가야 돼요. 항상. 자, 전세권자가 선순위,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다 그 말이죠. 빠른 전입이 있으면 선순위 대항력에 있는 임차인의 배당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낙찰자가 낙찰자금에 별도로 인수하여 임차인 명도 시 배당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지불해야 된다. 내보낼 때 명도 내보낸다 그 말이죠. 그 있는 임차인 내보낼 때 배당받지 못한 손해본 돈은 낙찰자가 줘야 된다. 그러니까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 배당 분석을 할 수 없으면은 결론은 입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얼마 인수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입찰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얼마를 땄는지 알아야지 입찰을 하죠.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보증금 전체 다 인수한다고 생각하면 간단하겠죠. 배당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보증금 전체 다 인수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전하게 이제 되겠지만 배당 분석을 이제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말소 기준 등기의 의미, 낙찰 결과 그 등기를 포함해서 그 등기는 말소 기준 등기를 말하죠. 말소 기준 등기를 포함해서 그 이후에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 모든 등기가 말소되는, 즉 말소의 기준이 되는 등기를 말소 기준 등기, 말소 기준 권리라고도 하고 말소 기준이라고도 합니다. 즉 말소 기준 등기란 임차권을 포함하여 등기부상 나타난 모든 권리들의 말소 여부. 그러니까 우리 임차인도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봤죠? 예. 이런 모든 권리들의 말소 여부, 즉 인수 여부를 판별하는데 기준이 되는 등기를 말하며 말소 기준 등기보다 후에 등기된 각종 등기부상의 모든 권리, 후순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자, 쉽게 생각하면 후순위는 내가 신경 쓸 필요 없다 그 말이죠. 소멸한다. 자, 말소 기준 등기는 저당권 등기, 근저당권 등기,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신청 등기 중에서 등기부 각구 및 얼구 전체 중 시간적으로 가장 앞선 등기를 말한다. 그러니까 그냥 날짜 빠르다 이렇게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 권리 분석 요령은 등기부 각구 얼구의 모든 등기를 등기 순위로 나열한 후 말소 기준 등기를 찾아 각 등기의 말소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1번 건재당권 등기, 2번 임차권 등기, 3번 압류 등기, 4번 전세권 등기, 5번 가압류 등기 순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말소 기준 등기는 1번 건재당 압류, 가압류 중에서 제일 빠르죠. 예, 이게 말소 기준 등기가 되겠죠. 이 말소 기준 등기를 비롯해서 그 이후의 후순위 등기인 2, 3, 4호는 배당 여부와 상관없이 줄 건 없습니다. 배당 여부와 상관없이. 배당 다 안 돼도 말소 되나요? 라고 물어본 학생들이 자주 있었어요. 경매 수업을 한참 들었는데 배당 다 안 되면 말소 어떻게 되죠?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실제로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경매할 때는 뭔가 하나하나가 다 뭔가 조금 걱정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자, 여하튼 후순위는 모두 말소된다. 배당 다 됐든 안 됐든. 자, 부동산 등기부상에 같은 날짜의 권리들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권리 순위는 같은 구, 각 구끼리 얼구와 얼구끼리 등기된 권리는 순위번호여야 하고 순위번호, 별구, 각구, 얼구 간의 경우는 접수번호 순에 의하여 권리 순위가 정해진다. 쉽게 생각하시면 날짜 빠른 게 빠릅니다. 예.
자, 말소 기준 등기에 의한 소멸 인수.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는 선순위 권리들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 인수 보장하고, 말소 기준 등기보다 뒤에 거 후순위 권리의 등기는 낙찰로 당연히 소멸하고 말소 기준 등기 자체도 소멸한다. 자, 그럼 말소 기준 등기가 될 수 있는 권리는 저당권, 건저당권, 압류, 가압류, 경매, 신청, 기입 등기, 담보, 가등기만 말소 기준 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용의권인 지상권이나 지역권, 등기된 임차권, 이런 거는 말소 기준 등기 날짜 비교할 때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순위라도 말소 기준 등기가 될 수 없다. 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건저당, 가압류, 압류 요것만 보시면 되겠어요. 요것만 건저당, 가압류, 압류. 자, 가등기가 선순위인데 담보 가등기다 이러면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물건이 나오면은 전문적인 어떤 스킬을 가지고 좀 싸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좀 애매모호해서 걱정돼서 입찰 안 하면 경쟁력이 적으면. 그런데 체크하는 방법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자,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일 경우 등기부상 표기는 담보 가등기도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라고 표현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담보 가등기일 경우에 등기부상 표기는 담보 가등기도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와 동일하다. 자, 그래서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일 경우에는 말소 기준 등기가 될 수 있다. 자, 말소 기준 등기 선정 방법. 말소 기준 등기가 될 수 있는 권리들 중, 자, 말소 기준 등기가 될 수 있는 권리들이 뭐가 있었죠? 앞에 바로 위에 3번 있죠? 저당권, 건저당권, 압류, 가압류, 경매, 신청, 기입 등기, 담보 가등기. 이거 말소 기준 등기가 될 수 있다고 했죠? 이런 권리들 중에서 제일 먼저 등기된 권리, 예, 이게 말소 기준이 된다. 자, 페이지 넘기시면, 자, 실무상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 판단은, 자,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 판단은 가등기권자가 법원에 배당을 요구한 경우는 배당을 요구 동그라미 합니다. 배당 요구를 했다. 그러면 담보 가등기예요. 담보 가등기. 보고 매각으로 소멸되는 권리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는 순위보존 가등기라고 봐. 순위보존 가등기. 이 순위보존 가등기권자가 본등기하게 되면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이 가등기에 관한 개념은 기본적으로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실무상 굉장히 중요하게 테크닉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가등기는. 잠금 기간이 좀 길다. 잠금 기간이. 진짜 길다. 그럼 가등기에 놓으면은 뒤에 압류가 들어오든 가압류가 들어오든 팔아먹든 아무 상관없는 거죠. 내가 그냥 본등기 하면은 가등기 후에 들어온 모든 문제들은 본등기 하면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다 말소시켜 버리죠. 그렇게 했던 사례 중에 하나가 부산 시민회관 앞에 흉물로 있었던 건물이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그게 정영자 씨가 학교가 있을 때 이게 낙찰된 물건이었는데, 이게 디무라는 건설회사에서 선프라자 지원 해운대 그 건설회사에서 했는데 막 안반 나오고 이래가지고 막 공사 지연되고 하면서 IMF 오고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됐는데 가등기를 해놓은 거예요. 가등기 뒤에 엄청나게 뭐가 많이 들어왔죠. 근데 이걸 본등기를 하니까 가등기 뒤에 거는 본등기를 하면, 쉽게 생각하면 본등기는 가등기권자가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가등기 이후에 들어온 모든 권리는 본등기하면은 법원에서 등기소에서 직권으로 말소시켜 주거든요. 말소. 그러면 이 가등기가 실무상 매매할 때 기술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 가등기라는 개념은 꼭 아셔야 됩니다. 경매를 떠나서. 그래서 가등기는 이런 순위보존 가등기하고 담보 가등기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담보 가등기나 순위보존 가등기나
등기부상 표기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담보가등기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제일 간단한 게 배당 요구했는지. 그래서 배당을 요구한 경우는 담보가등기로 보고 매각으로 소멸되는 권리로, 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는 순위보존가등기로 보아 선순위일 경우에는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자, 법원에서 가등기가 선순위일 경우에는 매각물권명세서 동그라미 합니다. 항상 매각물권명세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담보가등기임을 명시하거나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의 표시, 순위보존가등기라고 해서 응찰자에게 보여주고 있다. 만약 이런 표시가 없는 선순위 가등기일 경우는 배당 요구 여부를 확인해서 판단한다. 자,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은 아까 우리 서류 보는 것 중에서 문건 접수 내역 있었죠. 송달 내역. 거기에 보면 배당 요구를 했으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문건 접수 내역 그 기록에 다 나와요. 법원에 그 경매 사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서류 있죠. 그럼 거기에 배당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시면 되죠. 그래서 문건 접수 내역을 보는 게 권리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배당 분석과 배당 기일. 자, 배당 기일은 대금 납부일로부터 1개월 전후로 지정된다. 그런데 자, 우리 여기 수업 받는 분 중에서도 이렇게 낙찰받아서 배당 기일이 늦어진 경우가 있었는데, 하나의 사건 번호 안에 물건 번호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물건 번호가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물건 번호들, 모든 물건들이 낙찰된 후에 배당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 보증금을 배당받아야, 임차 보증금 배당받아야지 비켜주겠죠. 명도가 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명도 기간 산정 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물건 번호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1번은 1월달, 2월은 2월달, 3번은 3월달, 4번은 4월달, 5번부터 한 8번, 9번까지는 대충 6월달에 됐다. 근데 10번이 7월달에 됐어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물건 번호 1번 낙찰되고 나서 잔금 납부하고 나면은 배당 기일이 한 달 정도 뒤에 잡히거든요. 그런데 물건 번호가 여러 개가 있다, 여러 개. 그런데 다 낙찰 안 되고 한두 개는 늦게 됐다. 그러면 마지막 늦게 된 날 기준으로 해서 그때 배당 기일이 잡혀요. 그러면은 그렇게 배당 기일이 잡히고 나서 배당을 받아야지만 거기 점유에 있는 사람이 나가겠죠. 돈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명도할 때 이 물건 번호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명도 기간 산정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자, 배당 요구 종기일. 배당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죠. 종기일. 임차인 등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언제까지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 신청해야 한다. 배당 요구 종기일은 아까 우리 봤죠? 물건 보통 경매 개시 결정일로부터 한 3개월 안에 지정됐었죠. 예, 그게 3개월 별로 차이가 안 났어요. 임차인이 배당받기 위해서는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명도 확인서 동그라미 합니다. 법원에서 그냥 배당해 주느냐 이게 아니고 낙찰자가 요 임차인이 집 비워줬습니다. 명도 했습니다라는 확인서, 낙찰자의 인감 도장 찍고 인감 증명서 첨부한 이 서류가 있어야지만 원칙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배당해 주는 건 아니고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자,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낙찰자는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을 낙찰된 경우에 별도로 임차인에게 지불하고 명도해야 하고, 선순위죠,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 계약 기간을 인수해야 한다. 기간 동그라미 합니다. 기간까지 인수하셔야 됩니다.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배당받을 건데 배당 요구 안 했잖아요. 배당 요구 안 했으니까 그 임차보증금 전체가 배당 안 됐으니까 낙찰자가 인수하는 거죠. 그 금액을.
자, 배당 요구를 안 했다. 그러면은 즉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임대 계약 기간 만료 전에 명도할 수 없다. 만료 전에 동그라미 하고 명도할 수 없다. 이 사람이 임대 계약 기간이 1년, 2년 남았어요. 그럼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이 사람 못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렇게 배당 요구하는 임차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옮기려고 하니까 내가 전세 3억 있는데 전세 시세가 지금 5억 6억 해요. 나는 5억 6억이 없어. 나 그냥 살 만큼 여기서 살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 그럼 배당 요구 안 하겠죠. 내가 월세를 엄청 싸게 했어요. 선순위인데 월세를 엄청 싸게. 근데 옮기려고 하니까 월세를 지금 줘야 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이 줘야 돼요. 나 장사하는데. 그러면 안 옮기고 내 기간까지 있으려고 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배당 요구 안 하는 거예요. 자, 배당 순위 보시면 자, 1순위로 경매 집행비용. 경매 신청할 때 그냥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고 경매 신청하는 사람이 돈을 줘야 되거든요. 경매 신청하는 사람이 돈을 줘야지 법원에서 감정평가도 하고 집행관이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경매 이 집행비용이 0순위로 제일 먼저 받아갑니다. 0순위로. 자, 그 다음에 제3취득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필요비, 유익비, 필요비, 유익비. 필요해서 꼭 들어가는 돈. 태풍으로 창문 깨졌어요. 거실에. 그럼 필요하죠. 창문 고쳐야 되죠. 필요비, 유익비. 현존 가치가 증가됐어요. 유익비. 이런 비용 상환 청구권. 그 다음 받아갑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소액보전금 중 일정액. 소액보전금, 임차보전금, 최우선 변제금을 이야기하는 거죠. 최우선 변제금 중에서 일정액. 그 다음에 근로자 임금 채권, 3개월분,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 먼저 받아갑니다. 그 다음으로. 그 다음에 당해세. 당해세 동그라미 합니다. 당해세. 자, 국세로는 당해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게 있고, 지방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게 당해세가 되겠습니다. 자, 당해세는 압류등기일이나 압류등기일 동그라미 합니다. 법정기일과는 상관없이 먼저 배당한다. 이 중요합니다. 당해세는 압류 등기 날짜 상관없어요. 법정기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당해세에 해당되면 그냥 먼저 세금들 중에서나 근저당권이나 확정일자 전세권 등기보다 먼저 받아가요. 배당을. 당해세는. 그래서 옆에 하나 적으시면 이 당해세 같은 경우에 선순위 임차인의 확정일자 전세권 등기보다 당해세는 먼저 우선하여 배당. 선순위 임차인 확정일자 전세권 등기보다 당해세는 먼저 우선하여 배당한다. 그러니까 확정일자 전세권 등기인데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당해세는 날짜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먼저 배당받아 간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날짜 비교하는 거예요. 날짜. 조세, 국세, 지방세는 법정기일을 봅니다. 법정기일. 자, 법정기일이란 자진신고일, 납세고지서 발송일 이런 걸 법정기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주의할 거는 법정기일은 압류 등기됐느냐 안 됐느냐, 국세, 지방세 압류 등기됐느냐 안 됐느냐 상관없어요. 압류 등기 날짜하고 법정기일이 안 똑같아요. 납세고지서 발송한 날짜하고 세금 등기부에 압류되어 있는 날짜 있죠. 요거하고는 틀립니다. 자, 그래서 요 옆에다가 하나 적어 놓습니다. 자,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배당 분석하여 낙찰자 인수금액 산정해야 한다.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배당 분석하여 낙찰자 인수금액 산정하여야 한다. 자, 내가 만일에 건저당 설정을 1순위로 하려고 해요. 1순위. 아니면 2순위. 담보 여력이 충분히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 많아요. 그런데 세금이 있어요. 세금이. 이 채무자가. 세금이 압류 등기된 것도 없고 등기부 깨끗하고 아무런 문제 없었는데 나중에 경매 들어가서 배당 받다 보니까 법정길이 빨라요. 내 건저당 거, 내보다. 그럼 내가 배당 하나도 못 받아가는 결과가 생기게 되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할 때 무슨 완납증명서 떼오라고 하죠.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그거 떼오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등기부를 보고 알 수는 없거든요. 등기부를 보고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 완납증명서를 떼오라고 하는 거예요. 대출할 때. 자, 그럼 이거를 응용해서 어디에 써야 되는가 하면 법인하고 계약할 때 있잖아요. 법인하고 계약하는데 전세가 들어가요. 만약 전세권 등기도 1순위로 해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임차인으로 들어가요. 그런 경우들 있죠.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임차인으로 들어가는데 등기부가 깨끗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금 부분은 압류 등기하고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배당이. 그래서 전세금 받으려고 하니까 법정길이 빠른 세금이 이 법인의 세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먼저 배당받아가 버리면 나는 전세보증금에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게 만일에 건저당, 감유, 압류, 뭐 담보가 된 게 하나도 없을 때 들어가게 되면은 선순위 임차인 되죠. 선순위 임차인이 되면은 낙찰자한테 인수시킬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어정쩡하게 건저당이 하나 있어. 내 앞에. 그러면 내가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안 되죠. 그러면 그 전세금 날리는 거죠. 그 전세금 날리는 거예요. 대변제할 수 있는 정도의 적은 금액도 아니다. 뭐 1순위가 한 1억이 있다. 그럼 1억을 내가 갚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경매에 관한 기초이론이 모든 실무에서 다 쓰이는 거예요. 모든 실무에서. 일반 매매든 임대차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초가 되어 있으면은 공매도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생활 법률로도 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주위에 보시면 주위에 그러니까 이제 조세, 국세, 지방세 법정기를 체크했죠. 그 다음에 건저당권 날짜, 전세권 날짜 등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 그 다음 임차인의 확정일자 중에서 빠른 순서대로 배당합니다. 자, 배당 순위 다시 정리하면 처음에 경매 집행비용 먼저 받아가죠. 그 다음 필요비, 유익비 있습니다. 필요비, 유익비. 그 다음에 소액 임차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 최우선 변제 금액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당해세라고 돼 있다 그러면 당해세 먼저 받아갑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국세, 지방세, 법정기일 날짜, 건저당권 날짜, 전세권 날짜, 임차인 확정일자 중에서 빠른 거 먼저 순서대로 받아가는 겁니다. 근데 주위에 보면 자,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중 배당받지 못한 임차보증금 배당 분석을 할 때 이런 확정일자나 전세권 등기 날짜보다 빠른 배당 순위들이 있죠. 경매 집행비용, 필요비, 유익비, 소액 임차 보증금 중 최우선 변제금, 당해세, 법정기일이 빠른 국세, 지방세가 있죠. 그럼 이 배당 분석을 꼭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시면 정확한 배당 분석이 안 되어서 인수금액 산정이 안 되면 위험하게 높게 입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최근에도 법정기일이 빠른 세금 우선 배당으로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인수 때문에 낙찰을 포기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예, 지금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법원 기록에 뭐라고 적혀져 있는가 하면 법정길이 빠른 세금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 금액이 상당해서 낙찰자가 입찰한 거를 포기하고 낙찰을 받은 걸 포기하고 입찰 보증금 날렸다. 그러니 이 내용을 참고하세요라고 법원 기록에 적혀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옥션은 굿옥션에서 현황 조사서에 그 정리한 내용에 적힌 내용이 최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입찰자는 나름대로 경매 공부를 하고 입찰했겠죠. 그런데 확정일자 빠르니까 먼저 배당 다 되겠지. 전세권 등기 날짜 빠르니까 먼저 배당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배당 순위에서 빠르니까 되겠지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확정일자나 전세권 등기 날짜보다 빠른 배당 순위들이 보니까 많이 있죠. 그럼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면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입찰 안 하시면 돼요. 쉬운 것만 입찰하시면 돼요. 쉬운 것만. 선순위 없는 것들. 자, 그래서 그 임차인 배당 분석의 임차인 배당 방법은 이제 임차인이 배당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이냐 아니면은 확정일자나 전세권이냐 여기에 관해서 이제 하는데 요거는 그 저번 달에 조금 했는데 요거는 지금 10시 시간이 지나서 요거는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프린트물 드린 거 있잖아요. 그 한번 미리 좀 읽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있는 프린트물이 6장 정도만 해도 웬만한 경매 권리 분석 다 하거든요. 그래서 입찰하는데 별로 크게 문제 없어요. 네. 자, 오늘 다들 차가 좀 밀려서 사실은 조금 늦게 시작하면서 이렇게 편하게 좀 있다 갔는데, 이번 달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촬영을 해서 이 내용들하고 이거를 나중에 좀 장기 수강생들이나 수강생들이 좀 볼 수 있도록 나중에 좀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유튜브나 이렇게 올려드리면은 이제 조금 다시 한번 복습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점점 소수 정예로 좀 가는 분위기가 있는데 다음 달하고 다다음 달에는 좀 더 우리 처음에 시작했던 뭐 숫자처럼 좀 많은 분들이 같이 수업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강의 준비 열심히 해서 도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